처음 발표를 맡게 된 세종연구소 정재웅입니다. 저는 공정한 오늘 주제인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했던 그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중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이 한중 관계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중국의 부상, 중국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그럼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과 동북아의 어떤 새로운 다자 평화 안보 체제 구축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전 좀 우선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가 그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지난 이제 그동안 한중 관계의 성과와 발전 것들을 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저희가 92년도 8월 24일 날 한중 관계가 수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중 관계가 그 양자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또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이제 남북 통일이라는 평화적인 지지라는 이런 어떤 공존 하에서 이런 관계의 틀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난 약 30년간 이런 양국 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경로를 보게 되면 사실상 처음에는 우호 협력 관계를 시작으로 했지만 지금 2008년도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중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된 주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 이제 주요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한중이 비록 정치 체제와 이념 가치관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상호 실용주의적 대외 정책을 견지를 했고, 또 상호 간의 어떤 공동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중 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교류에 있어서 변화라는 건 인적 교류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한 10만 명에서 2018년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 900만 명 가까이 한 70배 가까이 증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이고, 그리고 항공 평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회 정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룩했다. 30년 만에. 이건 진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간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는 한열 현상,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또 한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발전이 가장 크게 되어 왔냐? 잘 알다시피 경제, 무역, 통상 부분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한 2,500억 달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 됐고, 또 중국은 한국의 어떤 최대 수입 대상국, 수출 대상국 이런 식으로 됨으로 해서 양자 간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적인 상호 호혜적인 이익 공유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긴밀한 발전이 향후에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의 어떤 공조의 강화로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을 방중을 계기로 이제 상호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간의 관계를 정치 외교라는 이런 다른 영역까지로 지금 질적인 발전으로 좀 모색을 추진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사드 문제로 해서 약간 한중 간에 어떤 마찰이 있긴 했지만 2019년 또 왕이 외교부장이 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약 한중 무역액 3천억 불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양자 간의 협력을 또 강화하고, 그리고 한중 간의 어떤 강화된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내 다자안보 체제, 다자 체제 협력을 좀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어떤 새로운 한중 관계의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제 발전의 변화를 이어왔지만,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또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지금 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한중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 제 1섹션에서도 잘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미중 관계, 미국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안미 경중,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한중이 경제적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어떤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야기를 가속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의 어떤 또 새로운 도전 과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중 관계가 경제 약 30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지만, 또 미국의 어떤 변수,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이 최근에 도래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 또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또 북핵 문제라는 또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또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동맹 강화가 또 중국의 핵심 이익을 또 위협을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또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또 냉전적인 어떤 구조가 또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직면한 이런 새로운 한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또 새로운 질서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조화의 필요, 그리고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방정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지금 쿼드라는 어떤 두 개의 축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그러면 이런 1대1로와 향후에 미국이 중심한 이 코드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또 전략적인 균형을 모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는 이 공정한 국제 질서와 오늘 이제 한반도 지속 가능한 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체제와 어떤 또 새로운 한중 관계,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특히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이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또 도전과 갈등이 예상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좀 미중 전략 경제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새로운 어떤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정립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과 코드 같은 것도 이것이 우리의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번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동안 이제 한중 관계가 경제 통상에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앞으로는 특히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한중 간에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관계를 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나 정치 관계가 이게 같이 나가지 않으면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한반도가 아까 말한 북핵 문제다든지 한반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중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와 이제 남북중 3자 협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한반도 평화 체제 이 얘기는 뭐 그동안 줄곧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뭐 차이나 패싱이라든지 중국이 소외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4자 회담이라든지 6자 회담 같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을 포함한 다자 간의 어떤 형식을 통해 협력 안보, 포괄 안보 이러한 어떤 새로운 안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북핵 문제라는 것이 단지 북한 핵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 매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들이 뒤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자 간의 어떤 회담, 그러니까 뭐 6자 회담이라든지 다자 간의 회담,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인내심을 통해서 대화 협상을 통한 단계적 동시적인 어떤 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쌈장정과 쌍계 병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 북핵 문제 해법의 변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은 아마 이 쌈장정과 쌍계 병행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한국이 그러면 이런 북핵 문제와 이런 해법을 위해서는 이 쌈장정과 쌍계 병행을 어떻게 중국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4자, 6자라는 다자 간의 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고민 하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과 비전이 이제 연동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비핵화 이슈를 넘어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과 연동하여 보고 있고, 향후에 4자 혹은 6자 회담을 적극 활용해서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2005년도에 저희가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동북아의 어떤 다자 평화 안보 체제와 군사 안보 신뢰 구축, 군비 통제라는 이러한 것들을 4자 호준 6자라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다자 간의 어떤 협력 틀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뭐 쉽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중국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자 간의 이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자 간의 어떤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공정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 질서와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것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저는 남북 중의 3자 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K-뉴딜 같은 한반도 평화 경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충분히 남북 중 3자 간의 협력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북한과 중국은 상당히 관계가 밀착될 것이고, 올해가 또 조중상호 우호조 주약 60주년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북한과 중국 관계는 더 관계가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이 3자 간의 협력을 좀 더 모색을 해가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내수 시장 확대라든지 SOC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또 3자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영내 지역의 한반도 중심의 평화 경제 벨트로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다자 간의 어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다자 간의 협력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가 아닌 같이 이것이 연계되었을 때야지만 이것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가 뭐 향후 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거대한 한반도 평화 경제권 탄생을 위해서는 분명히 또 북방 경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안보 영역에서도 남북중 간의 3자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 의료,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3자 간의 협력 모델을 채택한 이후에 어떤 북한과의 특히 이런 코로나19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통해서 3자 간의 협력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북한이 짓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같은 사업에서도 3자 간의 협력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을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자 간의 어떤 그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새로운 한중 관계와 새로운 동북아의 다자안보 평화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내년에 20차 당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시진핑은 계속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 지도부는 2049년에 중국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꿈의 핵심은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 그럼 새로운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중 그리고 사자 간의 어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중국의 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안보적인 우려를 배제한 후에 뭐 한미 동맹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 간의 어떤 공동 안보, 협력 안보를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남북 중의 어떤 새로운 협력, 남북 중러 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호적인 미중 관계, 조화로운 한중 한미 관계 유지를 해가면서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이 당연히 동북아의 다자안보 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논의를 하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먼 미래, 이건 뭐 당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어떤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갖고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좀 지속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지속했을 때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중국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 전략과 한국의 어떤 새로운 한중 관계와 새로운 신북방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뭐 과거 20세기가 지정학 중심의 한반도였다고 하면 21세기는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 뭐 최근에 DMZ 포럼에서도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동북아 평화 경제 지대와도 다 같이 맞물려서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뭐 이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격화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국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세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변화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향후에 한중 간의, 그리고 추가로 한중 간의 어떤 사회 문화 인적 교류 확대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영내 질서의 창출과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공정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